약을 먹여서 죽이는 형벌, 그때 쓰이는 약이 이 사약인데요. 이 사약을 먹여서 죽이는 이 사형은요, 나름 이게 왕의 배려입니다. 비록 너가 사형을 당하나 너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 신체의 손상도 없고 대중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니 참수형이나 교수형보다는 좀 더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다, 그런 겁니다. 하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약받는 게 많이 나오니까 개나 소나 받을 것 같지만 당연히 평민이나 노비 이런 사람들은 사약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왕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약의 사를 많은 사람들이 사약을 먹으면 죽는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죽을 사자로 알고 있는데, 사약의 사자는 줄사자입니다. 즉 왕이 죄인에게 주는 약이니까 하사할 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은요, 흰옷을 탁 입고 이제 멍석에 착 앉아서 절도 하고 전하 이러면서 한 잔 쫙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으 하고 피토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게 개구랍니다. 이게 그렇게는 안 죽어요. 사약도 약이니까 요즘 만들어진 타이레놀도 먹고 나서 30분 지나야 약발이 도는데 그렇게 몇 초, 몇 분 이내에 피를 토하고 죽겠습니까? 사약에 약발이 돌려면 30분은 걸리고요. 이것도 날씨가 이제 따뜻해야 30분인 거지, 겨울 같은 때는요 그보다 더 걸려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온돌 시스템 아시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약효를 빨리 돌게 방에 기어 들어가 갖고 찜질방 마냥 지지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사약을 마시고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사약을 한 잔 마시고 땡치면 간혹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약을 하사받았다는 거는 곧 넌 죽어야 된다 이 뜻인데 어쨌든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난 죽으려고 했어. 근데 먹어도 안 죽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약을 가지고 온 사람이 금부도사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쿠팡 배달원이 아닙니다. 물건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 봐야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공무원인데 사약 받은 사람이 죽어야 퇴근하는 겁니다. 안 죽으면 야근해야 되고 특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근, 특근 수당은 없어요. 어쨌겠습니까? 그들이 빨리 죽으라고 재촉을 했겠죠. 근데 너 빨리 죽어 이렇게 재촉한다고 사람이 빨리 죽나요? 어떻게 재촉을 하느냐? 약발을 빨리 받게 아까처럼 따뜻하게 한다던가, 보통은 더 먹이죠, 약을. 자, 이제 실제로 우암 송시열의 경우는요, 사약 한 잔을 딱 했는데 안 죽었어요. 어쨌겠습니까? 한 잔 더 했죠. 그래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또 한 잔, 드디어 3잔을 드시고 가셨습니다. 조광조 역시 사약 한 잔으로는 죽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몇 잔인지 모르나 더 드셨겠죠. 자, 이 중 최고 기록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거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건데, 이명수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은 거의 불사신이세요. 사약을 무려 16잔을 마십니다. 나 이게 16잔이 있었을까? 이걸 예상할 리가 없는데 즉석에서 다시 다렸을 수도 있어요. 암튼 16잔도 실패. 그래서 독주 2잔을 추가 서비스로 받아요. 그렇게 총 18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18잔을 마시고 돌아가셨느냐? 아닙니다. 살아요. 어쩔까요? 금부도사는 포기하고 갈까요? 그랬다가는 금부도사가 사약을 받겠죠. 죽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사약을 받고 그래도 품위 있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끝내는 목을 매달게 됩니다. 자, 이 사약에 아주 재미난 일화가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조태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종 때입니다. 경종이 좀 낯선가요? 경종 다음은 영조입니다. 영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튼 경종 때 이분이 유배를 갑니다.
진도로 갑니다. 멀리 갔죠. 섬까지 갑니다. 유배를 가서 잘 사셨느냐? 아닙니다. 얼마 못 가서 사약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을 조태채의 아들 조간빈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빠한테 도망가라고 미리 알렸겠습니까? 삼족이 멸해지겠죠. 그랬다가는 그냥 돌아가실 때 아버지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러려고 갑니다. 소박하고 안타깝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금부도사가요, 아들보다 먼저 도착을 합니다. 사약 배달이 로켓 배송보다 빨랐던 겁니다. 자, 여기서 조태채가 유배를 갈 때 같이 내려온 홍동석이라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금부도사가 딱 사약 단지를 들고 들어가는데 대문 앞을 딱 막고 어르신 아드님이 오고 있다는데 좀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사약이 무슨 짱구네 집에서 오렌지 주스 택배 보낸 게 아니잖아요. 왕이 보낸 건데 금부도사가 진짜 뭐 없나 어처구니가 없겠죠. 아니 이 쌍놈이 어디서 안 비켜? 하고 밀치고 들어갑니다. 이때 이 노비 홍동석이가 그래도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 번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에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돌려차기, 사약 돌려차기, 임금이 보낸 사약을 돌려차기로 박살을 냅니다. 노비가 이름이 있을 때부터 뭔가 한가닥 했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사약이 뭡니까? 왕의 하사품인데 그걸 엎은 거예요. 금부도사가 이제 이게 큰일 나죠. 지도 이제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도 골로 갈 수가 있어요. 이때 역시 많이 배운 사람은 달라요. 이 구경하던 사약 먹어야 하는 조태채가요, 그 사약 깨졌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여기 진도 아니냐, 바다에 빠졌다고 구라치고 다시 붙여달라고 해, 그럽니다. 금부도사가 생각해도 그게 자기가 살 길 같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기다립니다. 뭘? 사약 리필이 한양에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사이 아들 조간빈이 도착을 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를 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었지만 아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그 노비를 면천을 해줍니다. 자, 오늘 사약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